자, 자바 베이직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자바 API 중에 이제 java.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는 리스트와 맵이라고 하는 기능을 소개할 거예요. 이게 1번 컬렉션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java.io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파일이라는 클래스, 그 다음에 파일 input stream, 파일 output stream, 네, 이런 클래스들을 소개할 겁니다. 자, 1번이 이제 주제 하나고요. 2번이 주제 하나고 3, 4번이 묶이는 주제예요. 자, 오전에는 1번만 먼저 살펴봅시다. 컬렉션은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설명을 할 내용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변수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변수를 이제 그룹으로 묶을 필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배열이었죠. 근데 배열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놈의 인덱스 번호라는 게 되게 사람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0번째, 1번째, 2번째, i가 어떻고 j가 어떻고 2차 배열로 가면은 이제 또 반복문 같이 튀어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극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럼 이런 배열 같은 거를 좀 더 쉽게 다룰 수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인덱스 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각각의 데이터에 이름표를 그냥 붙여버리자 라고 착안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맵이라고 하는 개체예요. 자, 그래서 맵이라고 하는 애는요, 자료를 저장할 때 (2차) 배열 아니에요. 만약에 배열이었다면 뭐 175, 98, 20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0번째, 1번째, 2번째잖아요. 이거를 175, 98, 20 한 다음에 이름표를 같이 붙이는 거야. 키, 몸무게, 나이 이런 식으로요. 이름표를 같이 붙이는 데이터예요. 자, 이때 이 이름표를 키라고 부르고요. 값을 valu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키와 value의 쌍으로 보관되는 자료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름표 붙이는 거예요, 이름표. 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자바의 기능이 java.util 패키지 안에 맵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인터페이스예요. 자, 인터페이스는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언은 되죠. 할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당은 못해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는 사용하려면 반드시 걔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얘는 반드시 상속으로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럼 이거 상속을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자바 안에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이 이미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맵이라고 하는 애를 상속받는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동시에 생긴 게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좀 개선할 여지가 보여. 그러면은 이걸 고친 게 아니라 상속받는 다른 걸 또 만들어버린 거예요.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하나씩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상속되는 클래스가. 그럼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게 제일 쓰기 좋은 거겠죠? 걔가 해쉬맵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맵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해쉬맵이라는 클래스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맵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다른 클래스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쉬맵까지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모두 같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는 전부 다 오버라이드 하고 있겠죠.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만 갖고 있는 애니까 오버라이드 안 하고선 못 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 클래스들은 모두 똑같은 메서드를 갖고는 있어요. 근데 저마다 플러스 알파로 뭔가 자기만의 고유한 기능을 구현해 놓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데서 저마다 차이가 생기면은 어떨 때 뭘 써야 되지 하는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 선언을 부모로 해버리면 각각의 클래스가 추가한 고유 기능들은 어떻게 된다? 못쓰게 잠긴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상속의 원리죠. 그러니까 선언을 인터페이스로 해놓고 할당을 아무거나 해버리면 할당되는 클래스가 무엇이건 간에 사용법이 다 똑같이 통일되는 거죠. 이게 추상화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랑 추상 클래스를 배울 때는 내가 인터페이스 만들고 내가 상속받기 때문에 도대체 이딴 짓 왜 해야 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자바가 인터페이스 만들고 자바가 상속받은 거야. 여러분들은 그거 쓰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맵을 상속받는 클래스가 10개가 있다. 그 중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알아서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 10개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언을 부모로 해버리면 그 10개 클래스가 갖는 각각의 특성들은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공통점밖에 안 남는 거지. 그러니까 할당되는 게 뭐가 됐건 간에 쓰는 방법이 다 똑같아져요. 이게 추상화야. 추상화라는 기법이 없었으면은 맵을 상속받는 그 수많은 클래스들을 우리가 공부를 다 해야 돼요. 자, 자바에 맵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4개가 있거든요. 추상화라는 특성이 없었다면은 이 4개를 각각 따로따로 다 공부를 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선언을 부모로 해버리면 얘네들이 각각 지들이 갖는 독창적인 내용들은 다 잠겨버리니까 어떤 걸 할당하건 간에 쓰는 방법이 다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안에 내부 로직은 알 필요가 없어. 알 수도 없고. 중요한 거는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건 간에 전부 다 똑같은 메서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되게 편하잖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자, 이 맵 계열 같은 경우는 아까 이름표하고 실제 값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랬죠. 이름표를 내가 대체적으로 이름표는 문자열로 많이 해요. 근데 이름표를 숫자로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표를 100, 200, 300 이렇게 줘도 되고 A, B, C 이렇게 줘도 되고 값도 내가 원하는 걸로 뭔가 형식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표에 대한 자료형과 값에 대한 자료형을 뒤에 소괄호로 명시를 해줘요.
자, 이렇게 사용할 데이터 타입을 선언시에 정하는 걸 제너릭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제너릭의 특징은요, 기본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저장하는 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본 데이터 타입 int는 못 씁니다. 대신에 int에 대응되는 래퍼 클래스로 선언을 해야 돼요. 현재로서 래퍼 클래스가 쓰일 때가 이 제너릭 말고는 없어요. 자, 그럼 이 맵이라는 애는 이름표는 문자열이고 들어가는 자료는 숫자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때려박어. 넣고 싶은 거 다 때려박어. 개수 제한 없어요. 때려박을 때는 풋. 이 컬렉션이라고 불리우는 클래스의 특징은요, 저장하는 자료에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넣고 싶은 거 풋이라고 다 때려박으면 돼. 나이 21, 키 175, 몸무게 80. 아, 이거 희망사항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면은 내가 몇 개를 넣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즈라고 출하면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개수가 나와요. 여기 예제 코드 몇 개 나오겠어? 3개 나오겠죠? 자, 그럼 저장되어 있는 거 내가 꺼내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get이라고 하면서 이름표를 지정하면 거기에 대응되는 값들이 반환이 돼요. 21, 175, 80이 리턴 되겠죠. 이거 맵 객체를 이제 일반적인 책으로 공부할 때 뭐 반복문으로 이거 탐색하는 그런 예제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맵은 애당초 반복문으로 탐색할 필요가 없는 애야. 왜냐면 맵의 특성이 뭐냐면은 모든 데이터에 이름표가 붙기 때문에 데이터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애예요, 얘는. 순서대로 돼 있는 애들이나 인덱스 번호 체킹해 가면서 반복문으로 스캔하는 거지, 맵은 절대 반복문 안 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맵을 반복문으로 탐색하는 건 사실 쓸데없는 짓이고,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애다. 이게 맵에 다예요. 더 없어. 쉽죠? 자바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더 쉬워요. 자, 그럼 여기에 이 맵을 내가 학생을 여기다 보관을 하고 싶어. 그래서 뭐 철수, 민수, 수민 이런 식으로 이름표를 붙이고 실제 그 학생의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학생의 특성을 표현하는 게 단순히 숫자값 하나로 표현이 될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제너릭을 명시하는 게 클래스라는 거예요. 클래스의 의미는 복합 자료형이에요.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를 하나로 묶은 거야. 멤버 변수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맵에는 그냥 지금 이거는 풋하고 get이라는 메서드 소개하는 거고, 실제로 이 자리에 래퍼 클래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빈지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멤버라는 형태의 자바 빈지를 만듭니다. 멤버 변수로 연락처랑 이메일만 적을게요. 생성자 넣고요. 예제 소스 길어질까봐 게터 세터 생략했습니다. 그냥 값 확인할 수 있게 투스트링만 넣습니다. 자, 맵을 선언하는데요. 이름표는 당연히 문자열이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든 빈지를 정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멤버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요. 연락처랑 이메일 주소 넣고요. 이거를 맵에다가 철수라는 이름표로 넣어줘요. 그럼 철수의 특징이 요거 두 개를 갖는 값이 되는 거죠. 자, 변수나 객체 만들어서 한 번만 쓸 거면 코드 추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mem1을 생략하고 new 멤버가 이 자리에 바로 들어와도 돼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넣습니다. 자, 그럼 이 맵에는 현재 5명의 정보가 들어있는 일종의 연락망이 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 호영의 정보를 꺼내고 싶어. 저장되는 데이터 형식이 멤버 클래스의 객체죠. 그러면 꺼낼 때도 멤버 클래스의 객체가 되겠죠.
당연히 저장되는 거랑 꺼내는 게 타입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력해 보면은 호영이의 정보가 나오겠죠. 자, 이 맵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철수 이렇게 해서 뭐 연락처, 그다음에 이메일, 수현, 연락처, 이메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이제 계층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정보를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라는 거를 염두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외부로 가면 그 웹 개발을 하게 되면은 백엔드 개발할 때 요 데이터를 요 구조를 그대로 웹 브라우저에 출력을 시켜줘요. 그게 백엔드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프론트는 그 데이터를 긁어가서 화면에다가 만들어줘요. 여기부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자, 근데 이렇게 이름표를 일일이 붙이는 게 항상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배열처럼 인덱스 번호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자, 리뷰 글을 하나 작성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리뷰 같은 거는 모든 리뷰 글마다 다 이름표를 하나씩 붙일 필요가 있나? 없거든요. 리뷰는 그냥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끝이거든. 근데 리뷰라는 개념 하나를 작성할 때 우리가 그냥 리뷰 내용만 저장하진 않죠. 작성자, 작성일, 뭐 작성자 이메일 주소, 리뷰 내용, 별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종합적으로 리뷰 하나를 구성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뭔가 정보가, 자, 작성자, 이메일, 내용, 이건 스트링이지. 조회수, 추천수, 이건 정수잖아.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른 게 하나로 묶여야 되면 그때부터 빈지가 나오는 거야. 그게 목록화돼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대비해서 객체 배열이라는 걸 이미 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객체 배열 하면서 그 제가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때 왜 우리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 봤죠? 그때 한 부대를 지정할 수 있는 유닛의 수가 무한정이냐 제한이 있느냐를 얘기했었거든요. 제한 있죠. 배열의 단점은 개수를 한번 정하고 나면 그 개수를 바꾸지를 못해요. 개수가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뭔가 상품을 만들었는데 리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바 빈즈를 만들고 리뷰 목록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자바 빈즈의 객체 배열을 만들었단 말이야. 좀 전에 배열 개수 제한이 있다 없다? 배열이 개수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인즉슨 리뷰를 객체 배열로 만들면 작성할 수 있는 리뷰 개수가 제한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제한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웹 서비스 보면 리뷰 글 작성하는데 개수 제한이 있어? 리뷰는 다다익선이지. 그러니까 개수 제한이 없는 저장 공간의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리스트예요. 자, 기본적으로 얘도요, 제너릭을 사용해서 저장할 타입을 명시하는데 얘는 이름표는 없어요. 그냥 저장하면은 배열처럼 0, 1, 2, 3, 4 인덱스 번호가 붙어요. 근데 개수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다 때려박을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배열보다 얘를 더 많이 써요. 웹 서비스 개발하면서 배열? 한 10% 쓸래나? 그러니까 코딩 처음 공부할 때 되게 웃긴 게 반복문 돌면서 배열 갖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거 되게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실제로 웹 서비스 만들 때 거의 1도 안 써. 진짜로 하나도 안 써요. 얘만 써.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하면서 공부하는 게 실제로 실무 개발에서는 1도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안 풀리면 지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야. 거기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 이제부터 잘해도 웹사이트 만드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요 얘기는 일단 리스트 먼저 얘기하고. 자, 얘도 제너릭으로 저장할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인티저니까 숫자만 넣겠다는 거죠. 리스트도 인터페이스예요.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스택, 그 다음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레이 리스트, 얘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얘도 데이터 때려박을 때는 맵은 푸시였죠. 얘는 add예요. add로 그냥 다 때려박습니다. 개수 제한 없습니다. 넣고 싶은 대로 계속 넣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인덱스가 0부터 촤악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10부터 90까지 때려박은 거 아니에요. 자,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때려박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인덱스 번호가 부여가 돼요.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와요. 자, 객체점 사이즈. 배열에서 우리가 랭스라고 하던 거 있죠? 그거예요. 지금 몇 개 들어있어요? 1, 2, 3, 4, 5, 6, 7, 8, 9. 예, 9개 들어있네. 개수를 반환해요. 몇 개 들어있는지. 자, get 4. 인덱스가 4인 위치의 데이터를 꺼내서 리턴합니다. 그럼 밸류는 50이겠죠? remove 4. 인덱스가 4인 위치를 제거합니다. size, get, add, remove 이 정도 단어는 아시죠? 메서드 이름을 보면은 무슨 기능인지 대충 유추가 돼요. 저도 코딩할 때 한 40%는 뭔지 모르고 그냥 코딩해요. 감으로 찍어요. 그 다음에 실행해 보는 거야. 내가 생각한 거랑 맞게 동작하면 아 맞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덱스 번호가 4인 위치를 제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리스트의 특징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리뷰 글이 쫙 있어요. 웹사이트에 리뷰 글이 쫙 있어. 그 중에 가운데 여러분들이 작성한 게 있어요. 그걸 지웠어. 어떤 상황인지 다들 경험 있으시죠? 그럼 그 자리가 그냥 빈칸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썼던 그 리뷰 글이 그냥 빈칸으로 남아있나? 아예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지죠. 밑에 있던 리뷰 글이 그냥 위로 올라가잖아.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요? 얘가 그래요. 네 번째 자리를 지우면 뒤에 있는 애들 한 칸씩 앞으로 당겨요. 그래서 60, 70, 80, 90이 돼요. 그래가지고 개수를 측정하면 아까 9개였는데 하나 지웠으니까 몇 개겠어요? 8개지. 중간에 하나를 지웠지만 뒤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한 칸씩 당긴다고요.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네 번째 원소를 가져와라. 그럼 이번엔 무슨 값이 오겠어요? 위에 봐봐요. 네 번째 자리 지금 뭐가 차지하고 있어? 60이 온다고요. 이게 리스트의 작동 방식이야. 이게 다야. 훨씬 마음 편하죠? 자, 그러면 아까 10, 20, 30, 40, 50은 지워졌고 60이 그 자리에 채웠죠? 70, 80, 90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add인데 이번엔 값이 두 개죠. 첫 번째 자리는 인덱스예요. 0, 1, 2, 3, 4, 5, 6, 7 인덱스가 4인 위치에 123을 갖다 넣어야 여기다가 123을 갖다 넣어야 그러면 60이 날아가고 123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요. 그래서 60부터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40,
123, 60, 70, 80, 90이 돼요. 자, 그럼 다시 데이터 크기는 9개로 늘어났겠죠? 자, 얘는 인덱스 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문으로 탐색하는 게 가능해요. 반복문이 돼야 우리가 웹에서 목록을 출력해줘. 댓글 목록, 뭐 질문 목록,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상품 목록 이런 식으로 웹에서 다 리스트 형태가 나오는 거는 100이면 100 다 이루어지게요. 배열 안 써요. 자, 0부터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개수. 얘는 배열은 랭스인데 얘는 사이즈예요. 사이즈보다 작은 만큼 반복 돌면서 1씩 증가. 그래서 i번째를 get에서 꺼냅니다. 자, 이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 타입은 인티저였죠. 그걸 꺼내면 인티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활용하면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얘는 진짜 안 쓰는 기능인데 클리어라고 호출하면은 저장되어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지워요. 그리고 사이즈 호출하면 다 지웠으니까 0이겠죠. 리스트 쓸 때는 요거만 써. 2차 배열 탐색? 안 써요. 실제로 실무하면서 2차 배열 써본 기억은 기억이 안 나. 써본 기억이 안 나. 그 정도로 2차 배열까지는 안 써요. 왜냐면 얘가 훨씬 유연하고 좋거든. 자, 지금은 이렇게 하나씩 값이 들어가 있죠. 근데 왜 2차 배열을 안 쓰냐면은 얘한테 저장할 수 있는 정보가 클래스 타입이다라는 거에 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까 맵하고 똑같아. 우리가 만든 빈즈를 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2차 배열하고 구조가 똑같아지거든. 그래서 실제로 2차 배열은 전혀 안 씁니다, 여러분. 자, 아까 만들었던 멤버 있죠? 빈즈. 그 멤버를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요. 자, 항상 인터페이스로 선언하고 구현하는 클래스로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리스트라는 객체의 사용법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멤버의 객체를 때려 박습니다. add. 그럼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가 되겠죠. 그럼 전부 5개 들어있죠? 자, 리스트.size 개수 5개. i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 i번째 거 꺼내요. 자, add 할 때 멤버 객체를 넣었으니까 꺼낼 때도 멤버 객체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들어간 거는 멤버인데 꺼내지는 건 다른 거면 큰일 나.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반복 돌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사실 요것만 쓸 수 있으면 요 코드만 이해하면 여태까지 했었던 반복문, 배열, 클래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여기 보면은 인터페이스 그리고 얘가 상속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한 줄로 인해서 그 객체 지향의 특성은 요거 한 줄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 그거 이해하면 되는 거고 반복문이래 배열이래 막 코테 문제 풀면서 나왔던 거 있죠. 이거 할 줄 알면 사실 웹사이트 만들면서 그거보다 난이도 높은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는 요 정도 수준이면 충분해. 그럼 이제 뭔가 여태까지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자, 보통의 그 취업 프로세스를 보면은 일단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이력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 요거를 묶어서 이제 서류 전형을 접수를 하죠.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력서예요. 근데 이력서에서 사실 뭐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학력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일단 사진은 보고 시작해. 이력서 사진에 막 보정 심하게 들어간 사진 절대 넣지 마세요, 여러분. 증명사진이 제일 깔끔해요. 인상은 봐야지. 요즘 저거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 AI로 보정해놓고 그걸로 신분증 하려는 사람들 되게 많다 그러고, 동사무소에 그런 사람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권 사진이나 그런 거는 진짜 안 될 텐데, 솔직히 되게 멍청한 것 같아. 어? 머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귀를 파준대. 아, 나와야 되는데. 그치. 여권 사진은 무조건 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얼마 이상 덮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진에 몇 퍼센트,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얼굴이 차 있어야 된다. 그런 규격이 다 있어. 뭐 아무튼 이력서. 그 다음에 왜냐면 이력서를 크게 안 보는 이유가 어차피 신입이니까 이력이 크게 많이 들어갈 게 없어. 경력직들이나 어디 어디 근무 그게 긴 거지. 뭐 자격증 같은 거 뭐 들어가면 모를까. 그 다음에 자소서. 굉장히 읽으면은 스펙타클하고 감동적인 명문이 나와야 되느냐? 안 그래. 우린 문과가 아니야. 어차피 여러분들 자소서 읽을 사람들 다 공돌이야. 걔들도 문장력 떨어져. 장담하는데 여러분 자소서 아마 안 볼걸요? 이력서 보고 바로 폭포를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 최소한 뭐 면접이라도 봐야겠다 싶으면은 그때까지 자소서 1도 안 보고 있다가 막상 면접 당일날 뭐 과장님 면접자 누구 오셨습니다. 그럼 그때 자소서 인쇄해갖고 들어가면서 앞에 조금 읽고 들어갈 거야. 안 봐요 자소서. 열심히 안 써도 돼. 허무맹랑하지만 않으면 돼. 근데 저거는 많이 봐요. 그 맞춤법이랑 그 다음에 비문을 얼마나 넣는가. 비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본인 딴에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문장들. 뭔가 한국말이긴 한데 한국 문법에 안 맞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걸 비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봐요. 왜냐면 그거는 기초학력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맞춤법 뗀 다음에 이제 그 문장 구성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즘 그거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건 좀 심각하게 봅니다, 여러분. 왜냐면 업무 보고서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서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제 서류 전형을 본다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업에서 준비하는 거는 요거지. 그리고 이력서하고 자소서는 이제 종강할 때쯤 되면은 여기 분간에 취업 지원해 주시는 또 그 대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1대1로 면담하면서 이 자소서를 이제 몇 번 계속 수정 보완하는 걸 도와줄 거예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은 뭔가 나오긴 하더라. 잘하더라. 강남에서 자소서 컨설팅 받는 게 한 1회에 50만 원인가 그래요. 사실 부피학원 해주는 게 여기까지거든. 그럼 옛날에는 이렇게 서류 전형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에요. 면접 1, 면접 2. 보통 예전에는 이제 실무자 면접 한번 보고 그때도 뭐 물어보는 거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야근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뭐 이런 거 정도 물어봤는데
이게 코로나 지나가면서 이게 맘대로 안 되니까 중간에 코테가 생긴 거예요. 일단 온라인으로 한번 이제 먼저 속아내느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학원 다니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력서 넣어갖고 서류 전형 통과해서 내가 면접을 볼 수 있는 회사. 여기까지 이제 도달하는데 평균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종강 가면 다음날 자동으로 취업되고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력서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은 모든 그 구피 학원들은 그럼 이 기간 동안 이제 각자 코타 준비하시면서 이제 구직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통 수순이에요. 이 얘기의 주제가 뭐냐면은 지금 안 풀리는 문제 붙잡고 있을 필요 없다고. 이때 시작해도 돼. 남들 다 이때 시작해요. 근데 작년에 그 학생들 취업하라고 이제 내보내면서 봤더니 이거는 되게 잘 만들었는데 막상 이거 준비할 때 되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감도 못 잡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앞에 기본 문법 하면서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먼저 일단 그 입구까지는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요. 이 코텍을 준비할 수 있는 입구까지는. 그게 우리가 문제풀이를 했던 취지예요. 지금 안 풀린다고 고민 안 해도 돼. 조금 전에 했던 예제가 코텍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해. 훨씬 쉽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본 게임이야, 슬슬. 코드가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도 괜찮아. 이제부터는 머리 쓰는 거 안 나와. 한 번 그냥 잘 따라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만 고쳐서 쓰면 된다. 그것만 기억해도 돼요, 사실. 그러려면 한 번은 완성된 코드 내가 실습해서 갖고는 있어야겠지. 그리고 이 코드는 언제 써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겠지. 언제 쓰는지도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앞부분에 그렇게 얽매여 계시지 마세요.